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벌써 중간고사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8주차 강의에 접어들었는데, 사실은 6주차까지만 비대면 수업으로 공지가 되었으나, 2주 정도 이제 학교 측에서는 이제 혹시 몰라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기한을 두고,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제 강의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8주차, 9주차 수업도 이렇게 비대면 영상 강의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강의가 중간까지 왔고 중간고사도 이제 여러분들이 제출한 과제로 중간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강의를 진행할 예정인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이제 웨딩드레스 디테일과 장식 기법에 대해서 강의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전에는 이제 웨딩드레스 실루엣과 뭐 소재, 그리고 결혼 준비에 대한 뭐 전반적인 것들, 그래서 뭐 웨딩 사진, 웨딩 헤어 메이크업, 그리고 예식하는 장소, 그리고 결혼 준비와 결혼 혼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강의를 해드렸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드레스의 디테일과 장식 기법들에 대해 배우고, 그리고 다음 주 9주차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기 수업을 위한 뭐 본봉의 이해, 그리고 기초 봉제와 손바느질하는 방법들을 미리 이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해드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10주차부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한 4주 정도는 이제 실기 수업을 할 예정이에요. 사실상 이제 여러분들이 이 스타일링이란 과목 자체가 그냥 이론만 들으면은 물론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고 조금 이제 체계적으로 배울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지고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이론 수업에서 배웠던 베일과 웨딩 촬영 소품을 남은 4주 동안 만드는 방법들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과 직접 이제 핸드메이드로 작업을 해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글쎄 이제 만약에 이제 실기 수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 어떻게 이제 강의 일정 배정이 이제 될지는 이제 저도 학교에서 연락을 받으면 이제 그대로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아마도 이제 그 사회적 거리 두기 때문에 많은 인원을 한 클래스에 이렇게 한꺼번에 수업하는 건 조금 힘들어서 아마 이렇게 인원을 나눌 수도 있어요. 조금 더 이제 소수 인원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여러 강의실에서 이제 동시에 이렇게 수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나서 저는 기말고사 평가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기 수업 때 제작했던 그 이제 소품과 베일을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8주차, 9주차에 이제 내용에 대한 과제로도 다 기말고사 평가에 이제 여러분들을 이제 학점에 다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 시간은 다른 게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을 충실하게 듣고 거기에 주어진 과제를 최대한 열심히 꼼꼼하게 잘 제출해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 열심히 잘 따라와 주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 웨딩드레스 디테일의 디테일 중에서 이제 넥라인을 배우려고 하는데요. 먼저 넥라인을 이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과연 디테일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조금 알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디테일에 대해 한번 얘기 좀 해드릴게요. 뭐 디테일이란 말은 뭐 여러분들이 못 알아듣진 않죠, 당연히. 그러니까 세부, 뭐 세무,
부분, 뭐 이런 의미를 나타내는 뜻인데, 사실상 이제 장식적 효과를 높이는 세부 장식을 의미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전체 윤곽선인 실루엣과는 다르게 부분 장식을 해줌으로 인해서 디자인의 특정 이미지를 더욱 아름답게 부각시키는데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디테일들이에요. 그래서 의복에서의 디테일 장식은 의복 표현을 뭐 돋보이게 해주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의복의 가치를 더 높여주고 더 고가의 의상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런 디테일의 부분 장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때 지난 시간에 그 사진은 제가 따로 제시하지 않고 체형별 웨딩드레스 추천법을 글로만 소개를 해드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사진 자료를 직접 찾아서 신부에게 나는 이런 체형의 신부가 온다면은 이렇게 추천해주고 싶다라고 해서 과제를 제출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생각보다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제출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넥라인도 마찬가지로 이제 제가 자료를 다 제시를 해드리면 사실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해당되는 넥라인의 명칭에 맞게 웨딩드레스가 디자인된 것들을 잘 찾아서 여러분들이 같이 과제로 제출을 하면 이번 이제 8주차에서는 이걸로 이제 과제 평가를 할 예정이에요. 그러면 이제 넥라인의 종류에 대해서 이제 배워보려고 하는데요. 넥라인도 제가 12가지로 이제 분류를 했어요. 넥라인은 뭐예요? 목둘레선을 의미하죠. 그래서 머리와 어깨가 교차되는 곳으로 칼라와 같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넥라인인데, 넥라인은 얼굴과 가까워서 눈에 잘 띄고 그리고 그 사람의 개성을 강조해주고 결점을 보완해주기 때문에 의상 전체의 느낌을 좌우하는 곳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얼굴형이 너무 각이 졌다, 너무 동글동글하다, 그러면 얼굴형의 그러한 단점을 조금 상쇄시키기 위해서 뭐 V 넥라인으로 얼굴 선을 조금 더 갸름하게 보이게 해주는 그런 착시 효과를 주는 게 넥라인의 중요함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라운드 넥라인부터 보도록 할게요. 라운드 넥라인은 사실상 뭐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넥선이 둥근 형태로 되어 있고 양옆으로 넓게 파인 넥라인이 바로 라운드 넥라인인데, 드레스에서는 이런 라운드 넥라인이 약간은 정숙하고 좀 단아한 그런 느낌을 살려주는 디자인의 효과적인 넥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라운드 넥라인으로 되어 있는 이제 드레스를 찾아서 이제 예시로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어서 제출하면 됩니다. 이제 스퀘어 넥라인을 볼게요. 스퀘어 넥라인 같은 경우에는 작은 형태 사각형을 이야기해요. 스퀘어는 약간 광장이라는 이제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그 광장이 약간 네모난 모양으로 이제 되어 있어서 약간 각이 져 있는 듯한 그런 넥라인인 거죠. 스퀘어 넥라인이 이제 의외로 이제 세련된 느낌을 살려주기도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뭐 지금은 뭐 이혼을 한 커플이긴 하지만 송중기와 송혜교의 그런 송송코프 결혼식 때 송혜교가 입었던 이제 드레스를 보면은 스퀘어 넥라인으로 되어져 있는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잘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송혜교가 입었던 웨딩 드레스가 크리스탄 디올의 이제 컬렉션에서 이제 송혜교 씨가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크리스탄 디올의 이제 맞춤 제작을 의뢰를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약간 스퀘어 넥라인으로 되었던 옷이 원래는 블랙 이브닝 드레스였어요. 근데
송혜교 씨가 그거를 이제 웨딩드레스로 제작을 해달라고 이제 주문 제작을 넣어서 결혼식 때 굉장히 그 로맨틱한 본인 이미지에 너무 잘 어울리는 이제 드레스를 입었었죠. 여러분들은 그 송혜교 씨가 입었던 그 디올의 드레스가 가격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시나요? 네, 뭐 아시는 분도 있고 이제 모르는 학생들도 있을 것 같아서 어, 그 드레스가 이제 하나로 1억 정도 된다고 해요. 이게 가격이 1억 정도가 될 수 있는 거는 순전히 정말로 웨딩드레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는 평생에 거의 요즘에는 뭐 한 번 하는 경우로 끝나진 않지만 많이들 이제 결혼식 때 거의 일생일대 일륜지 대사에 중요하게 입는 이제 의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특별하게 집중해서 이제 소비하는 그런 의상이 이제 웨딩드레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송혜교 씨가 입었던 거는 이제 고가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오래전에는 지금은 이제 연예인들이 광고나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드라마 촬영을 했을 때도 회, 그, 횟수당 출연료가 이제 그 배우 인지도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어, 몸값이 많이 이제 높아져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이제 재벌이 될 수 있는 경우가 흔해졌죠. 근데 예전에는 연예인들이 그렇게 돈이 많지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결혼식 때 입는 드레스는 거의 협찬을 받아서 입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연예인들이 거의 협찬보다는 본인이 직접 원하는 디자인을 협찬을 받지 않고 어, 네, 주문 원하는 스타일로 이제 입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이제 연예인들도 인지도만 높아지면 굉장히 고수익을 내는 그런 직업이 되었죠. 그러면 이제 스퀘어 넥라인에 이어서 이제 다음 넥라인을 보도록 할게요. 스칼럼 넥라인은 여러분들이 이따가 아마 이제 세 번째 교시에서 스칼럼 넥라인을 이제 보실 기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장식 기법 중에서도 거의 웨딩드레스에서는 좀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디테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스칼럼 모양은 어떤 모양을 이야기하냐면요. 약간 조개 껍질 모양으로 반 원형의 둥근 모양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되어져 있는 넥라인이에요. 어, 이제 그게 어떤 느낌인지 와닿지가 않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이따가 이제 제가 3교시 강의할 때 그 장식 기법 소개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자세히 보세요. 그게 이제 스칼럽 넥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스칼럽은 이제 넥라인에 가장 많이 활용되지만 소매 끝단이나 뭐 드레스의 밑단 이런 데서도 장식적으로도 많이 이제 쓰여지기도 하죠. 그러니까 스칼럼 넥라인은 일부러 이제 밋밋한 원단으로 그렇게 이제 굴곡을 만들어서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레이스 모양이 굳이 스칼럼 모양으로 만들지 않아도 그렇게 이제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 모티브를 그대로 그냥 오려서 쓰다 보면 스칼럽에 이제 장식 효과를 줄 수 있는 그런 넥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이제 그러면 이제 V 넥라인을 보도록 할게요. V 넥라인도 정말로 드레스에서 많이 쓰이는데 요즘에는 그냥 일반적인 V넥 말고요. V넥이 정말 어디 부위까지 가냐면요. 배꼽 바로 윗부분까지 쭉 내려오는 그런 V넥 있죠. 그게 이제 플런징 넥라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V넥보다 더 깊게 파여져 있는 넥라인을 플런징 넥라인이라고 하는데 그 넥라인이 이제 아무래도 동양인의 얼굴들에는 굉장히 목도 길어 보이고
얼굴형도 갸름해 보이는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한국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는 넥라인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다음 넥라인 보도록 할게요. 네, 보트 넥라인도 정말 한국 신부들이 좋아하는 넥라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보트 넥라인이 약간 딱 사골이 보이는 지점에서 넥라인이 파인 거예요. 그러니까 라운드 넥은 조금 더 이제 가슴 고리인데가 깊게 동그랗게 파여져 있다면은 보트 넥라인은 약간 그 보트의 밑바닥 혹시 아시나요? 보트라는 말이 진짜 보트의 그 밑면을 배 밑면을과 비슷하다고 해서 보트 넥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라운드인데 옆으로 길게, 그래서 그 쇄골 끝과 쇄골 끝까지 이렇게 둥글게 파여져 있는, 약간 둥글게 그렇게 파여져 있어서 굉장히 여성스럽고 굉장히 우아해 보이는 그런 넥라인이에요. 그래서 그 약간의 이제 많이 노출이 가슴 골이 보이지 않으면서 쇄골까지만 살짝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게 입을 수 있는 넥라인이라 특히 한국 여성들에게 인기가 많은 넥라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의외로 이제 한국 여성분들이 굉장히 옷을 입을 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 없나요? 의외로 정말 뭐 연예인들이 워낙 방송에서 옷을 화려하고 예쁘게 잘 입고 나오기 때문에 한국 여성들이 굉장히 옷을 잘 입는 것처럼 이제 해외에서는 많이 생각을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이렇게 거리에 많은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이렇게 입고 다니는 옷 색상들을 보면은 대부분 너무 튀지 않는 블랙이나 내추럴 컬러를 많이 선호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약간 이제 컬러감이 있는 옷을 입으면 굉장히 좀 튀는 감이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게 의외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보수적인 경향이 많거든요. 그거를 제가 이제 특히 어디에서 많이 이제 느꼈냐면요. 제가 2005년도에 홍콩 패션 위크 행사에 이제 그 웨딩 드레스랑 이브닝 드레스를 이제 가지고 해외 전시에 출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패션쇼도 하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브닝 드레스가 해외에서는 웨딩 드레스보다 더 반응이 좋을 것이다. 왜냐면 이브닝 드레스는 외국에서는 파티 문화가 발달이 되어 있어서 너도 나도 많이 이제 한 벌쯤은 일반 가정주부도 파트복을 한 벌 정도 갖고 있을 정도로 대중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거의 드레스의 20벌을 16벌은 이브닝 드레스로 준비를 해가고 나머지 4벌만 이제 구색으로 웨딩 드레스를 제가 준비를 해서 그렇게 쇼와 전시를 했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이브닝 드레스를 어떻게 디자인을 해서 준비를 해갈까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사실상 이제 해외 전시가 그때 처음이어서 어, 그냥 국내 신부들이 좋아하는 드레스로 준비를 해서 나갔었어요. 근데 기대와는 다르게 별로 반응이 없었어요. 근데 웨딩 드레스는 의외로 너무너무 반응이 좋았거든요. 왜 이브닝 드레스가 반응이 없었냐면요. 제가 해외에 나와 있는 이브닝 드레스, 그러니까 해외 팀들이 나와서 준비한 이브닝 드레스들은 굉장히 가감하고 진짜 가슴 골이 훅 파이고 노출이 많이 되어 있고 섹시하고 비즈가 굉장히 온 드레스에 다 들어가 있을 정도로 화려하면서 색깔도 굉장히 색감이 화려했었어요. 저는 이제 한국 사람의 성향에 맞춰서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우리나라 한국 여성분들이 이제 보수적이라는 거를 그때 굉장히 많이 실감을 했는데, 사실상 지금도 우리나라 한국 여성들은 바뀌지 않았어요. 지금도 이제 결혼식 때 입는 웨딩 드레스들 보면은 이게 목에 올라오는 하이넥이나 홀터넥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보트넥이나 라운드넥, 뭐 브이넥 정도로, 그리고 오프숄더, 이제 조금 과감하게 드러난다면 오프숄더 정도 입는 추세이거든요. 지금도 여전히.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사람들 정서 자체가 굉장히 이제 정적이고, 너무 이렇게 드러내는 거에 대해서 이제 부담스러움을 많이 느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스타일링을 해줄 때도 이렇게 각 나라마다의 그런 성향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이해하고 해주는 게 좋아요. 너무 이제 나는 예쁘게 스타일링을 해주려고 하는데 좀 과감하게 입어봐라 라고 하지만 막상 이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연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레드카페 드레스나 아니면 이제 그 연예대상 시상식 때 이제 친한 이제 여배우들이 와서 드레스를 이제 같이 초이스를 할 때도 의외로 이렇게 어깨랑 이렇게 그 노출되는 거를 꺼려하는 이제 배우들이 많아요. 그리고 이제 또 몸매가 그렇게 막 이렇게 자신 있게 드러낼 만큼 이제 뭐 키도 크고, 그리고 이제 사실상 연예인들이 이제 그런 시상식이나 레드카페 드레스 입을 때는 엄청나게 또 다이어트를 하거든요. 네, 그만큼 배우들은 그런 부분 때문에 자기 관리가 좀 많이 철저히 해야 돼서, 그래서 이제 옷으로 조금 이제 그런 부분을 체형의 단점을 좀 잘 커버해서 입으려고 하는 경향이 많죠. 그러면 이제 스윗 하트 넥라인을 보도록 할게요. 그 목선이 깊게 파여 있는데 중앙 부분이 마치 하트 모양처럼 이렇게 생겨 있는 넥라인이 스윗 하트 넥라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넥라인은 이제 뭐 칵테일이나 이브닝 드레스에서 또 많이 볼 수 있는 넥라인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오프숄더 넥라인 보도록 할게요. 오프숄더 넥라인은 아마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양 어깨를 과감하게 노출시켜주고 어깨 끝이 다 드러나도록 입는 넥라인이죠. 그래서 사실상 제가 그때 체형별 웨딩드레스 얘기할 때 어깨 넓은 사람들은 오프숄더 넥라인 절대 입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해줬었죠. 예. 팔뚝이 두꺼운 사람들은 오프숄더 넥라인 입으면 팔뚝이 커버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깨가 넓은 사람들은 더 넓어 보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줬던 그 넥라인입니다. 그리고 이제 캐밀숄 넥라인은 이제 가슴선을 수평으로 판 다음에 어깨끈이 달려있는 이제 넥라인이죠. 실제로 사실은 캐밀숄 넥라인은 어떤 신랑님들은 너무 속옷 입은 것 같은 느낌이 연상돼서 좀 이렇게 거부감을 보이는 신랑님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탑인데 어깨끈만 달랑 이제 이렇게 붙어 있는 넥라인을 또 성향에 따라서 그렇게 선호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네, 그러면 하이네크 라인 보도록 할게요. 하이네크 라인도 우리 한국 여성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네크라인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그 정숙한 느낌? 그리고 고귀해 보이는 그런 느낌 때문에 하이네크 라인에 대해서 로망이 있는 신부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리고 하이네크 라인의 드레스가 굉장히 좀 성스러운 느낌 때문에 교회나 성당에서 와도 너무 잘 어울리죠. 이제 하이네크 라인을 선호하는 이유는 사실상 이제 부모님들 때문에 그런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이제 결혼식을 외국처럼 이제 신랑 신부와 친구들끼리 이렇게 마치 파티처럼 한다면 조금 더 자유롭게 웨딩드레스 디자인을 선택을 하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부모님의 행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해서 거의 부모님의 이제 하객분들이 많이 오죠. 그러다 보니 어른들의 그런 눈높이에 맞춰서 웨딩드레스를 선택하느라 이제 노출이 많이 안 되어 있는 좀 부담이 없는 하이네크 라인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여름에 입게 되면은 이제
홀터 넥라인을 많이 이제 선호하기도 하죠. 왜냐면 목은 올라오는데 하이넥이 대부분 이제 긴팔이나 반팔로 이제 소매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어깨와 팔은 좀 드러나는 그런 홀터 넥라인을 입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홀터 넥라인이 벨라인으로도 예쁘지만 또 머메이드 라인으로 입었을 때도 굉장히 그 섹시미와 세련된 아름다움을 주는 그런 넥라인이에요. 그래서 한국 여성분들이 또 이렇게 좋아하는 넥라인 중에 하나죠. 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제가 좀 전에 12가지라고 얘기를 했는데 10가지 넥라인입니다. 예, 10가지 넥라인을 여러분들이 이제 자료를 찾아서 그렇게 이미지 맵으로 정리를 해서 과제 제출을 하면은 제가 또 그거를 점수를 이제 반영을 해서 나중에 기말고사 때 이제 반영될 예정이니, 예, 신경 써서 과제 제출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해당되는 그 넥라인의 명칭에 잘 맞으면서 좀 자료 자체도 이렇게 요즘 트렌드에 맞게 좀 누가 봐도 정말 자료가 퀄리티가 좋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자료를 여러분들이 찾도록 노력을 해야 이렇게 눈썰미가 계속 생겨요. 그냥 대충대충 찾아서 그냥 적당히 이렇게 집어 넣으면 결국에는 이런 이제 스타일리스트 과잖아요. 여러분들이 결국엔 내 감각으로 먹고 사는 직업이에요. 이 스타일리스트라는 직업 자체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감각을 타고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이 타고난 감각도 조금 더 이제 체계적으로 키울 필요가 있어요. 이게 너무 이제 자기 필대로 자기 느낌대로 이렇게 감각을 이렇게 발휘하게 되면은 정말 난해하게 그러니까 뭐 난해하게 스타일링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아요. 디자이너들도 마찬가지거든요. 본인이 남들과 조금 뭔가 차별화되게 색다르게 디자인을 한답시고 했다가 아무에게도 공감을 주지 못하는 그런 난해한 옷을 디자인하는 경우가 많듯이 스타일리스트들도 결국에는 나의 이렇게 경쟁력과 부가가치를 높이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나의 감각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료를 서치하는 과정에서 대충 아무거나 적당한 거를 넣는 것보다는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양질의 자료를 찾도록 자꾸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눈썰미와 감각이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면서 감각이 이제 후천적으로도 계속 개발이 되거든요. 그러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과제 제출을 좀 신경 써서 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넥라인 웨딩드레스 디테일 강의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다음 또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